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번 권세진 TV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역선택, 여론조사 역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역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은 좀 약간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또 이제 정치를 제일 취재하고 있는 권세진 기자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 예. 그걸로 지금 편이 좀 나뉘었어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중에. 예, 뭐 오늘 들어보니까 이제 네. 그 선관위에서 이거 네. 듣는다고 해요.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이렇게 이게 불러서. 이렇게 왜 불러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기본적인 거는 아직 룰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선관위가 지금 출범한 지 정무원 위원장으로 출범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룰을 만들겠다. 네. 이제 여태까지 경선준비위원회에서 했던 거 말고 완전히 새로운 룰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실 원래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 상대방 지지자들이 여기 이제 우리 당에 네. 이걸 뽑는데 들어오면은 역선택을 하겠죠. 쉬운 후보를 하려고 하니까 네. 쉬운 후보를 뽑는 그런 역선택의 우려가 있다. 네. 이것 때문에 이걸 넣어야 한다는 게 이제 정무원 총리 생각이 그 위원장의 생각인 거죠. 네. 사실은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일부 주자들이 네.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어. 그걸 왜 넣어야 되느냐 하고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선관위원장 물러나라.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공정성이 없다. 만약에 이거를 넣지 않고가 윤석열이나 뭐 다른 일부 후보들에게 되게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는데 네. 싸울 수는 있는데 네. 이게 근데 이 중간에 후보들의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얽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전체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일단 야권 후보들 중에서는 제일 높죠. 그렇죠. 뭐 압도적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여론조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당 지지자들 그리고 뭐 지지 정당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이렇게 또 나눠서 하다 보니까 네. 그 중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이제 그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국민의힘도 그동안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당원들끼리만 이제 후보를 뽑는 투표를 하면 네. 당원 그 본선 경쟁력이 좀 부족할 부족하다. 수 있다. 예, 뭐 그렇죠.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네.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이제 섞어서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것 때문에 서울시장 때도 이거 7대3이냐 5대5냐 해서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네, 그렇죠. 항상 싸우죠. 그런 걸로. 복잡해졌습니다. 1차에서 뭐 5대5로 하자. 네. 1차는 5대5, 2차는 7대3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좀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뭐 네. 이런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번에 특히 뭐 이렇게 특정 후보를 뭐 지지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홍준표 의원이 네. 요즘 그 의외로 그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 경선 룰에 대해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경선 룰을 처음부터 이제 선관위가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네. 선관위가 왜 처음부터 새로 만드냐? 경선준비위원회가 다 만들어놨는데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네. 지금 이제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 쪽에 유승민 전 의원 쪽에서 얘기하는 게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이 역선택 방지를 금지한다를 네.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추인을 한 거를 네. 왜 지금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없애려고 하느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쪽 얘기는 그쵸? 그거죠. 네. 근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최고위에 추인이 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추인이 된 적이 없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당원 당규만 잘 지키면 되는 거란 얘기죠. 네네네. 경선준비위원회라는 게 원래 당원에 없습니다. 그렇죠. 당원 당규 없죠. 네, 선거관리위원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룰을 만들도록 당원에 돼 있는데 네. 지금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얘기 왜 경준위에서 경선준비위원회 네. 서경수 의원이 이끌었던 네. 경준위가 만든 걸 왜 선관위에서 뒤집으려고 그러냐.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경준위 자체가 이 논란의 원인이 된 게 경준이라는 곳이 그 예비 후보 발표회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거를 하려고 했잖아요. 토론회를 하려고 네. 했는데 그걸 왜 경준이가 하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한번 이슈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는데 네. 이 경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네. 이제 임의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만들었고 최고위원회 추인을 뭐 그걸 받을 경선 룰을 경준이가 만들어서 최고위원
뭐 추인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없죠. 전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경선준비위는. 그리고 뭐 그 당원의 일부 그 최고위원회 밑에 있는 그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규정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만든 건데 그렇죠. 경준이가 그렇죠. 그 경준이가 만든 룰을 왜 선관위가 따라야 하는 거냐. 네. 뭐 이게 누구의 편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렇게밖에 얘기가 될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당원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경선준비위원회는 뭐를 해야 되냐면 누구를 선관위원장으로 해야 될지 그렇죠. 그리고 날짜를 어떻게 예. 해서 언제 하고 언제 이런 예. 걸 준비하는 거지. 그렇죠. 여기서 뭐 룰을 가지고 그러면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뭐냐. 룰도 만들고 뭘 다 만들면 선관위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할 예.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 준비만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서병수 위원장이 했고 네.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그 서병수 의원을 그 경준 위원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바로 선관위원장으로 그렇죠. 바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문제였죠. 그게 예, 문제였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야말로 네. 어느 특정 후보를 마음에 두고 저렇게 다 일을 만든 게 아니냐.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또 이제 국민의힘 당원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원 99조를 보면 예. 사실상 역선택 방지 조항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원에 담겨 있는 거를 선관위원이 하려고 그러는 거를 네. 그렇죠.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 반대하는 셈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 이제 네. 최우석 기자가 이번에 단독 기사를 썼는데 당헌은 이제 이게 온라인에 그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 당헌 99조에 보면은 역선택을 방지하는 그 조항,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은 99조에 대선 후보 선정하는 여론조사 문항 중에 네.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다라고 답한 사람만을 집계하도록 했다. 이제 어차피 우리의 대표를 우리의 후보를 뽑는데 남의 당 뭐 그 사람까지 투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든 거고 이거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네, 홍준표 당원을 의원이. 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홍준표 의원이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그렇죠. 이게 지금 민주당 쪽 사람들이 역선택을 하면 예. 이 경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거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당원에 이제 담은 겁니다.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네. 당이 실시하는 각종 여론조사에 있어 여론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가능성을 좀 열어놨지만 예. 결국에 이 당원 같은 거는 홍준표 의원이 예.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말씀대로 수정을 한 거거든요. 예. 역선택이라는 거는 이제 상대 당 이제 반대편 당의 당원들이 저 사람이 되면 좀 우리 좀 쉽게 선거할 수 있겠다, 이길 수 있겠다. 이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만만한 사람한테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투표를 할 가능성도 있죠. 그런 예. 거를 이제 좀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다 알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당헌에 들어가 있는 거를 당헌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정을 거쳐왔던 거고, 그렇죠. 당헌 뭐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위원회, 상임위원 다 거쳐가지고 네. 이제 제대로 된 그게 돼야만 할 수 있는 지금 당의 헌법 같은 건데 네, 그렇죠. 이거를 지금 듣지 않고 그 이준석 대표가 분명히 이런 거 다 보고를 받았을 거란 말이죠. 네. 이번 이 선관위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경선을 그렇죠. 치르는 그 이준석 대표 제일 해야 되는 일이 지금 경선 치르는 건데 네. 경선 잘 관리해서 그런 것뿐인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자꾸 무시하고 당원 당규를 무시하고 흔들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이게 정권 교체에 조금 힘들어지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좀 우려가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너네는 뭐 윤석열 전 총장 뭐 편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뭐 누구 편도 아니고 저는 윤석열 전 총장 얼굴을 TV에서만 봤고 실제 만난 분들은 여기 유승민, 홍준표 이런 분들을 저는 실제 만났어요. 이 방송을 하면서도 이분들한테는 죄송한데 뭐냐면 이 기준이라는 거는 어디에 나온 아까 권세진 기자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원은 당의 헌법입니다. 당의 헌법에 나온 대로 해야 별 다른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지. 예.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1년에 네. 2012년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그 원래는 이제 이 보수정당 당원에 이제 할 때 여론조사를 한다 이런 조항이 없었어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이거를 넣기 위해서 네. 당원을 이제 개정을 하려고 네. 전국위원회, 상임위원회 이렇게 상임 전국위원회를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뭐 네. 박수를 치든지 뭐 네. 기립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박수를 쳐서 통과가 됐습니다. 여론조사를. 그랬는데 한 전국위원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임위원 그 전국위원회를 다시 연 거예요. 이 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네. 지금도 이게 만약에 당원에 대해서 제대로 그 당원을 지키지 않고 하면은 불복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하면은 그래서 정당법에 의해서 이제 이거에 다 당원들이 다 모든 정당한 절차에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이런 만약에 당 내에서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은 그렇죠. 정권 교체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면 또 이렇게 만약 당원 정지 그 처분 가처분 신청을 하면 또 그걸로 또 논란이 될 그럼요. 거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서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다시 그냥 열었어요. 다시 열어서 다시 이제 뭐 기립해서 그 찬반을 표시하고 이런 절차는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고 당원도 정확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제가 이제 취재하고 들은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역선택 방지 조항은 역대 경선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근데 꼭 지금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게 넣나 안 넣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네. 큰 영향을 줄 거다, 대세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후보들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좀 지지율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뭔가는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것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역선택 문제는 저쪽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죠. 이제 네. 이재명, 이낙연 이 두 그렇죠. 후보가 역선택을 가지고 이제 그리고 불복도 나올 수 있다. 네. 계속 이렇게 논란이 그렇죠. 돼왔는데 왜 맞아요. 이 당에서 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지금 권세진 기자나 이제 월간조선이라고 할 수 없고 전 개인적으로 뭐가 걱정되냐면 이번 대선은 보수나 중도로 아우를 수 있는 후보가 돼야지 이 민주당을 찍을 사람들한테 지지받는 후보는 그 본선에 나오면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그렇겠죠. 이제 본선을 뭐 자꾸 경쟁력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차피 이제 1대1의 선거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한 높죠. 4, 5% 정도로밖에 이제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된다고 좀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자기 정책 그리고 뭐 이런 걸로 이제 어필을 해야지 이 룰 가지고 몇 달 동안 싸우면서 내부 흠집을 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여러분들 그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가면 당원 당규가 그 글씨도 좀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저희 방송도 보시고 굉장히 뭐가 진짜 객관적인지 잘 판단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